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쌤의 영어 수업의 매튜쌤입니다. 오늘은 순서 배열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순서 배열은 수능의 그 후반부에서 두 문제씩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순서 배열을 의외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순서 배열을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지문은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영어 84쪽에 있는 지문입니다. 순서 배열을 풀 때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이 문장이죠. 이게 당연하죠. 이 문장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글의 순서가 어떨지를 묻는 유형의 문제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대충 해석을 하고 나머지 문단의 순서를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뭐 맞추면 좋겠지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제시 문장, 첫 번째 문장의 해석에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된다. 그리고 해석 다 끝나시고 나셔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로 끝났는지, 그 끝난 아이디어를 반드시 이 ABC 중에 하나의 문단에서 받아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만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6번 지문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첫 번째 문단의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A diverse garden will become a habitat. 하나의 다양한 정원이 서식지가 될 것입니다. For a variety of bird species. A variety of는 다양한 이란 뜻을 갖고 있죠. 그냥 various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고요. 이 단어 자체가 다양한 새들에게 서식지가 되게 됩니다. 새들 종들에게요. But if all the birds, 하지만 만약에 모든 새들이 were to sing at the same time. 자, 이때의 were to를 be to 용법이라고 하는데 be to 용법은 비동사 다음에 to 정사가 나온 것을 이제 be to 용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be to 용법에는 뭐 운명, 의도, 가능, 예정, 의무 이렇게 5가지로 보통 해석을 하게 되는데 if절 안에 사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be to 용법이 의도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만약에 if절 안에 be to 용법이 보인다. 그럴 때는 의도로 해석을 합니다. intend to라는 표현이죠.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뭐할 작정이라면, 뭐뭐 하고 싶다면 입니다. 하지만 그 정원에 있는 모든 새들이 동시에 노래를 하고 싶다면, 하려고 한다면 의도입니다. each부터가 주절이죠. 여기 if부터 time까지가 if절이었고요. Each one's melody, 각각의 새들의 멜로디가 would be drowned out in the cacophony of voices. 이 새들의 목소리에 cacophony, 몰라서 밑에 봤더니 써있죠. 불협화음 속에서 drowned out, 묻혀버리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drown은 익사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물속에 이제 잠기는 것처럼 모두 묻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의역을 좀 했습니다. 수동태가 사용이 됐네요.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야기한 이 아이디어를 A, B, C 중에 하나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제시 문장. 제시 문장을 꼼꼼히 해석한다. 요게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방금 이야기 안 했구나. 제시 문장과 이어지는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찾아 놓는 겁니다. 제시문단이겠죠. 제시문단에 이어지는 첫 문단, 그러니까 제시문단 다음 문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사실상 조금 쉽게 풀리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올라가 볼까요? 아까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각각의 새들의 멜로디가 지금 여러 새들이 동시에 울고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 속에서 막 이 새는 이렇게 울고 저 새는 저렇게 울고 다르잖아요. 불협화음 속에서 모두 묻혀버리게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문제점인 거죠. 그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주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각각의 새들의 목소리가 모두 묻혀버리게 된다. 새들이 모두 짖어서. 자,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면서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장 잘 받은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A문답 보겠습니다. 불행히도 it changes constantly. 불행히도 그것은 끊임없이 바뀌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쌤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명사입니다. 이때 it이 가리키는 거. 이때 it은 마지막 문장에서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받고 있지 못하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순서별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대명사와 같은 지시어 있죠. 지시어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시어가 이제 뭔지 중요한데, 대명사, 뭐 it이라든지 this라든지 뭐 they라든지 he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대명사가 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바로 전문장에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어는 한정사입니다. 여기 별표. 한정사를 좀 간과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정사만 좀 잘 봐도요. 한정사 지시어에 들어가거든요. 한정사가 가리키고 내포하고 있는 뭔가를 가리키는 내용이 많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한정사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뭐 such라든지 such a 뭐뭐,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뭐뭐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 such a 뒤에가 가리키는 명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얘를 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런 한정사, 아니면 심지어 이런 어나 더와 같은 이런 관사도 한정사인데 얘가 가리키는 암시하는 바가 있죠. 어를 쓸 때는 언제 씁니까? 어는 어떤 명사가 처음 나왔을 때 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문단에 더 명사 이렇게 받아버리면 얘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더를 붙이는 명사를 제외하고는 한번 나왔던 명사를 지칭한다는 걸 암시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더나 어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요거는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쌤들이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죠. 연결사입니다. 연결사는 이제 접속 부사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however나 therefore나 그런 것들 있죠.
however나 therefore나 뭐 furthermore 뭐 그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그 접속 부사들, 단독으로 쓰이는 부사들, 뭐 likewise라든지 for example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학년 때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 순서별 문제에서는 연결사가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줄어들다가 3학년 모의고사부터는요. 연결사만을 갖고 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쌤이 과거 수능들을 좀 다 분석을 해봤는데 2018년도 36번에 그 ABC에 for example, 뭐 however, furthermore 이렇게 세 개가 연속해서 나온 거 제외하고는 2019년도 37번, 2019년 37번에도 likewise 같은 게 한번 나왔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순서 배열에 연결사가 들어간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좀 배제하고, 물론 연결사 힌트를 주면 땡큐지. 굉장히 좀 문장을 연결하기가 좀 쉬워지니까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각 연결사의 역할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시어, 대명사나 한정사에 많이 의존해서 풀라고 가르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내용도 맞아야 되겠죠. 내용도 연결이 꼼꼼하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A에서 이때 이시 가리키는 바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일단 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B를 볼게요. In order for each singer, 각각의 이 노래하는 새들. 지금 노래하는 새들 얘기하고 있죠? 노래하는 새들이 to be adequately appreciated by his rivals or his sweethearts. appreciate은 뭐 진가를 인정하다, 뭐 존재를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적절하게 그들의 존재가 라이벌이나 아니면 이제 구애를 받는 새겠죠? 그런 이성에게 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만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종들은 초점을 둡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특정한 시간에 in the morning, 아침에 특정한 시간에 집중을 한답니다. Or rather,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런 거겠네요. 이런 맥락입니다. 뭔가를 다시 정정해서 이야기를 할 때 not a time,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정정하자면 시간이 아니라 but a certain position of the sun. 태양의 특정한 위치가 되는 거죠. These are relative to sunrise. 이것들은 이제 태양의 위치겠죠? 태양의 위치는 일출과 관련이 있다. 여기 동격이네요. 동격의 컴마. Precisely definable events. 정확하게 정의가 가능한, 규정이 가능한 사건인 일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 위치가요. 일출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새들이 노래하는 것은 당신의 시계를 순수하게 대체할 만한 물건으로서 이상적이지 않다. 이거 좀 결과 느낌 아닙니까? 갑자기 새들의 노랫소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시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C로 넘어가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중간에 어떤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A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A에서의 it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요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얘를 가리키는 거죠. sunrise. 요겁니다, 요거. 이 명사가 가리키는 이시면 단수일 거 아니에요. 이게 전문단에 있어야 되는데, 첫 문장에 있으니까. 전문단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분에 나왔는지, 아니면 여기에 나왔는지, 아니면 여기에 나왔는지를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시다 보면 이게 보여요. 이때 it은 sunrise입니다. 그죠? 일출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아침에 해 뜨는 시간, 그러니까 여름에 해 뜨는 시간, 겨울에 해 뜨는 시간 매번 다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겨울에는 굉장히 늦고 여름에는 굉장히 빠른데 그렇게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시계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겨울이라고 학교 늦게 가고 여름이라고 빨리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번 이제 뭐 1년 365일 거의 뭐 7시 몇 분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만 찾아도 사실상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들을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쌤이 가르칠 때는 이 3번을 가장 강조를 합니다. 3번이요. 지시어에 집중해라. 대명사 그리고 한정사 이런 것들만 꼼꼼히 보셔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쯤 보면서 쌤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문은 6번 지문이에요. 86쪽에 나와 있는 6번 지문인데 일단 제시 문장 한번 먼저 꼼꼼히 읽어볼게요. 한 문장이네요. Ritualistic behavior.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ritual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의식이죠. 그럼 의식적인 행동이네요. 의식적인 행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의식처럼 하는 행동이에요. 의식처럼 하는 행동은 designed 타동사인데 지금 뒤에 목적 없이 쓰였으니까 수식하는 관계라는 거 예측할 수가 있죠. 뒤에 그럼 본동사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 있죠. 그럼 거기까지 사선을 좀 그어주시고 우리가 의식처럼 하는 행동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의식처럼 하는 행동은 다시 미래 사건에 영향 주기 위해서 고안된 의식적인 행동은 is not, it seems, 그런 것 같다. is not limited to humans. 인간에게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답니다. 해석하실 때는 삽입절로 삽입이 된 거죠. 의식처럼 행동하는 행동, 미래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식처럼 하는 행동은 인간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동물에게도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인가? 의식처럼 하는 행동이? 아니면 뭐 식물에게도 보인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정도 예측을 하면서 이제 A 문단, B 문단, C 문단을 읽어 나가시는 건데 아까 쌤이 강조하기로 지시어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지시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명사 앞에 어가 붙어 있어. 뭐뭐가 나와 있고 그 똑같은 명사를 뒤에서 더로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좀 단순하게만 바라보시더라도 Skinner's explanation, B.F. Skinner's classical research. 사람이 이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름이 full name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만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럴 때 A 다음에 B가 나올까요? B 다음에 A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순서로 봤을 때 물론 중간에 C가 낄 수 있겠지만 보통 full name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축약된 이름을 쓰죠. 스키너는 이랬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BF 스키너 하면 좀 이상하죠. 새로운 사람 설명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름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홍 씨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B 다음에 중간에 C가 낄 수 있긴 있지만 B 다음에 A가 나간다. 이런 약간 좀 머리를 굴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A 문단 보시면 이 this가 뭐예요? This phenomenon. 이게 뭘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This phenomenon이 뭘까? 이 현상이 뭘까 과연? 그리고 C 문단을 보시더라도 the birds가 나왔죠? the birds.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새들이라고 했잖아. 그 새들. 그럼 앞에 그냥 새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새들. 그죠? 그냥 새들 나왔잖아 여기. pigeons 앞에 관사도 안 붙었고 그냥 새들이에요. 이 pigeons를 그 새들이라고 칭하지 않았을까? 이거 합리적 추측입니다. 그죠? 그래서 B 다음에 C로 연결되진 않을까? 이렇게 먼저 예측하고 보시면 훨씬 더 논리가 나중에 내가 논리를 딱 완성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들어맞습니다.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순서를 정할 때 합리적인 그 추측을 통해서 맞추고 틀리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앞에 문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쌤 A로 시작할 것 같았는데
순서별에서 A로는 거의 시작 안 하지 않나요? 이거 완전 개소리예요. 문제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A로 ACB인 경우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풀었는데 그게 틀린 게 논리 없이 맞춘 것보다 훨씬 귀중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논리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는 많이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더블 그 새들이라고 했으면 앞에 새들이 나왔을 텐데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좀 짜맞추기를 해보자고요. B 다음에 C가 연결이 되고 지금 내용은 모르지만 B 다음에 C가 나올 것 같고 여기 지금 새 소리 없지 않습니까? 새가 없잖아요. 여기 the bird는 있네. 근데 the bird가 한번 나왔다면 the birds를 못 봤잖아. A에서 C로 못 갈 거 아니에요. 여긴 새들이 없으니까. 영어의 대명사 혹은 관사의 특징이 그 앞에 이렇게 the birds라고 하려면 여기 새들이 나와야 돼요. 전문장에. 여기도 새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C는 B 다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6번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이 문장의 내용을 받지 않았어요. A, B, C 어떤 것도. 그래서 이 문단 간의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푸셔야 됐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일단 스키너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 그러면 이 설명인가 하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걸리죠. 우리가 아까 B 다음에 C 가기로 했는데 A를 고르게 되면 첫 문단으로 여기 이상하잖아. C, B가 안 되는 걸 우리 아까 정했잖아요. 일단 버리는 겁니다. 얘는. A로 시작하는 건 진짜 아니구나. 그리고 B를 보는 거죠. 스키너의 아까 B 다음에 A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겠죠. 이름을 봤을 때 스키너의 고전 연구 그 비둘기가 갖는 미신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여기서 이제 시행이 됐고 이 가설을 지지하게 된다. 그럼 이때 이 this hypothesis에서 this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이 가설이 뭘까? 여기 가설 나왔나요? 아니죠. 여기 나왔어요? 아니죠. 여기 지금 새들 나왔는데 그리고 얘 다음에 얘라 그랬는데 이 가설이 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가설을 지지해준다. 스키너는 설명했다. 하나의 실험을 묘사를 했대요. 그 실험 속에서 비둘기들이 놓여졌답니다. 박스 안에. 그리고 제공받았대요. 작은 조각의 음식을 once every 15 seconds. 매 15초마다. every가 매 뭐뭐마다라고 해석될 때는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 나올 수 있습니다. 매 15초마다 음식이 제공됐대요. 뭐와 관계없이 그들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자, 그리고 C로 한번 가보는 거죠. After a few minutes, 몇 분 뒤에 그 새들은 새들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죠. 새들은 developed various little unusual rituals. 작은 굉장히 독특한 의식을 발달시켰습니다. 뭐와 같은 원을 그리며 걷기 또는 머리를 아래 위로 흔들면서 움직이기 등등이요. 이 새들은 보였습니다. to have pp니까 완료형 부정사네요. 보였던 것보다 이전 사건을 묘사할 때 쓰는 게 완료형 부정사입니다. 결론 내린 것처럼 보였어요. 이전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Their little routines, 그들의 작은 루틴들이, 이때 루틴은 rituals겠죠? 이런 의식들이, 머리 흔들거나 이런 것들이 음식의 방출을 초래한다. 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인과관계를 따질 정도의 지능이 있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현실에서는 there was no relationship whatsoever. 그게 관계가 있든 없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죠? 없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그 의식 때문에 음식이 나온다고 믿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로 가는 겁니다. 스키너의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은 that 이하였습니다. 우연한, 부차적인, 우연한 짝짓기, 음식의 방출과 음식이 지금 방출이 어디서 됐습니까? 여기서 방출됐죠? 지금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하, 그래서 B에서 C로 갔다가 A로 가는구나. 다시요. 이 과정에서 먼저 음식이 나오는 것을
pairing A with B입니다. 뭐와 짝짓기 한 거? 그 새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한 것과 짝짓기 한 것은 충분했다. 강화하기에. 그 특정한 종류의 활동을 강화하기에. 내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정말 먹이가 나오네. 이렇게 충분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결론 문단이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지시어들, 더도 지시어입니다. 지시어가 가리키는 게 전문장에 있을까, 전문단에 있을까를 따져가시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 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쌤이 이 지문 보면서 예전 그 고대인들의 기우제가 생각이 났는데, 기우제 아시죠? 비오라고 이제 제사 지내는 거. 고대인들의 기우제는 거의 100% 성공을 했대요.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 겁니다. 기우제를 오늘 했는데 비가 안 왔어. 그럼 내일도 해. 안 왔어. 모레도 해. 안 왔어. 올 때가 됐는데. 약간 느낌이 비올 시즌에 비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4일째 되는 날쯤에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온 거예요. 역시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인과관계를 accidental pairing 한 거죠. 잘못 짝짓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순서별 문제를 푸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문들을 봐야 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논리가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통 순서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가져도 한 2분 안에는 푸셔야 됩니다. 2분 안에는 푸셔야 돼요. 2분에서 진짜 어려울 경우에 뭐 한 2분 10초 정도까지. 만약에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문제 맞추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문제당 한 1분 40초 정도 주어지거든요. 근데 뭐 앞부분에 실용문이나 아니면 워법이나 주제 요지 이런 것들 빨리 풀어갖고 시간을 벌었다고 치시면 뒤에서 조금 시간을 더 쓸 수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순서별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연결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연결어가 또 이번 수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쌤이 또 따로 강의를 하나 준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2개 설명하는데 되게 길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순서별 문제를 푸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될지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이제 앞으로 구평도 있고 이제 11월 달에 노무평가 있고요. 3학년 친구들은 수능이 있겠지만 12월 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되면서 말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